지금까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또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수들은 그러지 않아요. 뭐 차트 분석 사실 별로 볼 것도 없어요. 네. 아니, 뉴스를 못 보면 더 호갱이가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뭐 종목 이름을 하나 말씀드리면. 적자가 흑자로 전환됐고요. 뭐 2분기 실적, 뭐 이번 연도 실적도 제법 잘 나올 거 생각해요. 외국이나 기관 같은 애들이 큰 자금을 집행을 하려고 해요.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사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죠. 갑자기 많이 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식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책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네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고평가 논란이 나오면 고평가예요. 그 뭐 고평가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우리가 고평가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죠. 고평가는 뭐냐? 평가 가치가 높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정한 어떤 수준보다도 더 높게 올라갔다. 그것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평가 논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올라온 수준이 됐으니까 자, 이게 고평가다. 이렇게 올라올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서 이제 고평가 논란이 생기는 건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식은 더 올라갈 거야. 왜? 성장성이 있으니까, 뭐 실적이 좋으니까, 앞으로 어떤 재료들이 나올 거니까 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정도면 많이 올라왔어. 지금 봐봐. 얘가 가지고 있는 적정 가치에 비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이거는 위험한 거야. 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냥 뭐 당연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고평가 논란에란 그 휩싸이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고평가다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기업이 나중에 뭐 금광을 발견할지 어디 가서 다이아몬드를 캐내올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이것만 가지고 논란을 우리가 파헤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논란을 이제 파헤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겠느냐. 이 종목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랠리가 처음 시작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즉 주가가 막 상승하는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 바로 직전.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기 바로 전 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10,000원짜리 주식이 10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10,000원짜리 주식이었던 그 시점, 거기서부터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먼저 보는 거죠. 10,000원짜리였던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2만 원까지 올라갔어. 2배 올랐네? 많이 올라간 거예요. 많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아, 이거는 어느 정도 올라갔구나. 그럼 여기에서 단계를 하나 더 밟아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뭐 때문에 올라간 거지? 뭐 실적 같은 거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재료, 뉴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기업의 실적이 갑자기 한 10배로 뛴대요. 그러면 주가 2배 올라가는 거 당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고평가가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2배 올라왔지만 그건 고평가가 아니에요. 근데 기업의 실적이 올라온 게 없어. 뭐지?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어디 뭐 이상한 테마에 얽혔대요. 그렇다면 그 테마를 통해서 얻어들일 수 있는 이득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좀 봐야 되겠고요. 장기적인지 아닌지 봐야 됩니다. 근데 별다를 것이 없어. 별 볼 일 없는데? 라고 생각된다면 2배 올라간 건 그건 분명한 고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 시작한, 랠리가 처음 시작된 그 시점부터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또 그것을 얼마만큼 뒷받침을 하고 있는 그런 재료가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고평가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고평가라는 것은 다 그 객관적인 게 없어요.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 정도는 나는 고평가를 생각해 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시는 게 사실 고평가 주식에 대한 대응 방법에는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평가라는 것은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웃기는 게 올라가지 않은 주식은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평가라는 것을 평가할 때는 생각보다 또 쉬워요. 이건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주식을 먼저 고르면 되거든요. 올라가지 않은 주식을 골라서 자, 이 종목의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기업의 실적이 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든지 또는 100억 원 하던 애가 갑자기 300억을 번다든지 500억을 번다든지 계속 늘어나. 이 예상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요즘에는 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요. HTS 켜보면 다 나옵니다. 뭐 5년 후 거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기업이 점차적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는구나.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단계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 돈을 많이 버는데 기업의 주가가 안 움직인다. 이상하죠. 아빠가 뭐 월급을 500만 원 벌다가 갑자기 1,000만 원 벌어왔어요. 근데 애들은 밥을 더 굶고 다닌다든지 맨날 라면만 먹는다든지 집에 쌀이 떨어졌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이제 이 돈을 다른 데 쓰거나, 네, 아니면 아빠가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집에 돈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이 많은 기업의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매출이 100억짜리 기업이 10,000원에 형성되어 있었다면 매출이 200억이면 20,000원에 형성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매출이 지금 100억에서 300으로 뛰었어. 근데 주가는 계속 10,000원이래요. 이상하다 싶을 수 있겠죠. 그게 저평가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인들. 개인들이 사는 건 티가 안 나거든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찔끔찔끔 자꾸 삽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자꾸 누르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 나오죠. 매집이라고 합니다. 매집. 맷집 아니고 매집인데, 이 매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외국이나 기관 같은 애들이 큰 자금을 집행을 하려고 해요.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사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죠. 갑자기 많이 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억 원 정도를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얼마 가격 안에 매수를 해라. 즉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1,000억 원을 다 매수해버려라. 근데 사다 보면 주가가 올라가요. 외국인 들어오네. 그러면서 개인도 달라붙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1,500원까지 열심히 샀는데 갑자기 11,00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매도가 나옵니다. 매집인데 왜 팔아요? 근데 10개 사고 5개만 팔아요. 그리고 약간 이상한 뉴스를 흘리거든요. 살짝 들어보죠. 그러면 다시 1,300원, 1,200원 떨어지면 또 사기 시작합니다. 많이 사고 조금 팔고 많이 사고 조금 팔고 그렇게 하면서 기간을 계속 늘려요. 주가가 못 올라가게 계속 막거든요. 그래서 저평가가 됩니다. 기업의 뭐 실적이든 재료든 뭐든 뭐 나올 만한 뉴스들이 앞으로 대기 중인 게 호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수급이 잘 들어와서 매수를 막 해주고 있어요.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주가는 안 움직여. 그럼 그냥 사세요.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기업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잘 보고 있다가 올라오는 시점에서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종목 이름을 하나 말씀드리면 강원랜드 같은 게 있어요. 강원랜드가 얼마나 힘듭니까? 뭐 지금 뭐 카지노 뭐 그런 것 때문에 적자 막 나와서 그랬는데 작년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적자가 흑자로 전환됐고요. 뭐 2분기 실적, 뭐 이번 연도 실적도 제법 잘 나올 거 생각해요. 근데 주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숨 나옵니다. 와,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주식은 정말 쓰레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뭐 내려갈 때는 사실 주식을 살 필요는 없거든요. 하지만 기업의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그 뭐 주가 수준을 뭐 많이 하고도 남을 정도의 가격대인데 주가는 이미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딱 노리고 있다가요, 반등할 때 올라오고 있을 때 이 실적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됐을 때 그럴 때 매수하시면 아주 좋은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죠. 특별히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를 좀 확인을 많이 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외국인 수급이 사실은 저는 이제 대형주 위주의 포지션을 좀 많이 가지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는 대형주에 많이 포진됩니다. 우리가 이것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외국인들 조그만 거 사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맞아요. 조그만 것도 사는데 대체적으로 큰 걸 사요. 큰 걸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미국 주식 뭐 사요? 아마존, 테슬라, 뭐 애플 이런 거 사시잖아요. 왜? 잘 몰라요. 그거 말고는. 뭐 저기 캔사스 시티 저쪽 구석에 그 농촌에 처박혀 있는 조그만 주식을 우리가 분석할 능력도 없고 사실 영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현지인처럼 분석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야 뭐 국내에 있는 조그만 주식도 분석할 수 있지만 미국에 있는 주식, 외국에 있는 뭐 일본 주식, 중국 주식 다 분석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해주는 대표적인 주식, 정보를 접하기 쉬운 거 이런 것들 사거든요. 외국인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 보시면 되고요. 또 대형주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이제 망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절대 망할 수 없고 절대적인 어떤 성장성을 가지는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묻어놓고 그냥 놔두기만 해도 수익 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100%, 200% 노리는 게 아니라 뭐 자금이 뭐 우리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5%, 10% 나오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1조, 2조라고 생각해 보세요. 1조에 1% 이거 무시 못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시면 외국인들이 대형주 포지션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흐름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매집 말씀드렸지만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다 안 팔고요. 많이 팔고 조금 사고 해가지고 계속 위에서 천장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떨어지죠. 자, 외국인의 동향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지수에 있습니다. 요거는 뭐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수가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대형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수 산정 방식이 가중평균,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대형주가 상승하게 되고 대형주가 상승하면 지수가 올라가죠. 지수가 올라가면 투자를 하라고 배웠죠? 네.
저 뉴스를 보고 매수를 하면 네. 호갱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뉴스는 보지 않는 게 좋을 걸까요? 아니, 뉴스를 못 보면 더 호갱이가 돼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깜깜인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근데 뉴스를 무조건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뉴스에서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뉴스가 좀 문제가 많은 게 그 뉴스라는 것은 원래 사실을 전달하는 그런 매체잖아요. 그래서 사실에 대한 의견만 좀 전달해 주면 되는데 꼭 기자들이 거기다 소설을 써요. 그러니까 뭐 일기는 일기장에 쓰고 뭐 꿈은 다이어리에 쓰면 되는데 꼭 거기다가 뭐 이러이러한 경제 지표가 나왔고 이러이러한 실적이 나왔으니까 이 기업이 더 올라갈 것 같더라. 그럼 밑에다 댓글들이 그랬죠. 기자가 샀냐? 뭐 이런 댓글 달리는데 사실 그 기자들의 의견 또는 증권사 의견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피를 보죠. 뉴스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전달되는 사실만 우리가 캐치하면 돼요. 즉 경제 지표가 뭐 요즘에 CPI 같은 경우처럼 네, 뭐 물가 지표가 뭐 9%에서 3%로 내려왔다. 그럼 내려오고 있다는 거,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거, 이것만 보면 되는데 내려왔으니까 이번에는 좀 둔화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의견들은 여러분들이 완전 배제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판단이 가능하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뉴스를 보는 이유는 지금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물가 지표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연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파월이 뭐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는지 마는지 9월에는 어떻게 되는지 뭐 우리나라 금통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그거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뉴스를 안 보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뉴스를 보되 의견은 무시하고 그 객관적인 사실 거기서 밝혀주는 사실적인 요소만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라. 즉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실적이 증가했다. 거기까지만 딱 보고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차트 한번 보고 기업 실적 좋은데 차트도 좋네? 그럼 한번 사보자. 이렇게 가는 거지.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안 좋을 것이다. 사지 마라. 그럼 올라가면은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뉴스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는 꼭 보셔야 됩니다. 초보자들, 네. 주린이들이 하기에 좋은 어떤 매매 기법이라는 게 있으실까요? 주린이들이 하는 매매 기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셔야죠. 장기 투자, 적립식 투자 이건데 초보 투자자분들이 뭐 저도 약간 성질이 급한 편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뭐 5%, 10% 이런 거 전혀 뭐 그냥 뭐 간에 기별도 안 가고요. 기분도 안 좋아요. 그 김대리가 주식을 샀는데 한 30%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왜 이거밖에 안 샀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욕심이 자꾸 커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성향을 좀 반영을 해서 뭐 미국식으로 보면은 장기 투자가 뭐 100년, 200년 막 그래요. 뭐 그 콘트라 TF 뭐 그런 파동 뭐 60년 막 이런 이 60년짜리를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럼 지금 60년짜리 주식 살래요? 하면서 주식을 추천하면은 뭐 이런 돌팔이가 다 있어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좀 한국형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단기 투자가 저는 한 달 정도 전후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뭐 중장기 같은 경우는 한 6, 7개월 그래도 1년 이상은 갖고 있어야지 그래도 장기 투자라는 명함을 좀 내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장기 투자로 한 적어도 1, 2년 정도는 주식을 보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건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좀 급하게 투자를 하는 그 단기 투자, 뭐 스캘핑, 뭐 데이 트레이딩 많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원래 초보자들은 사고가 잘 안 나죠. 안전운행 하니까. 근데 조금 이제 운전 좀 했다 싶으면 저도 한 3년째 되는 해에 사고가 한번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비가 오는데 과속을 하고 막 경부고속도로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사고가 났었거든요. 나 운전 되게 잘한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꼭 그런 느낌이죠. 막 이렇게 앞에서 카레이서가 막 지나다니면은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괜히 레이싱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진짜 큰일 납니다.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가면 되는데, 나는 그냥 운전 초보잖아요. 초보인데, 그냥 저기 운전 많이 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같이 달리려고 하고 그러면은 절대로 그게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카레에서는 20년 동안 자동차를 험하게 몰았어요. 그래서 운전이 아주 잘해요. 근데 초보자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바로 차 뒤집어지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단타를 치면 굉장히 쉬울 거다 생각되죠. 근데 단타에는요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캔들 봐야 되죠. 화장실도 못 갑니다. 왜냐면은 화장실 가서 잠깐 똥 싸고 온 사이에 그냥 하한가 떨어지거든요. 얼마 전에 SG 사태 그거 보셨잖아요. 잠깐 가서 화장실 가서 뭐 하고 물 마시고 왔는데 하한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박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밥도 못 먹어요. 단타 칠 때 보면 사발면이 이렇게 쌓입니다. 옆에 계속. 그리고 예민하죠.
그거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 왜 하는 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을 왜 벌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 우리 아이들이나 나나 뭐, 좋은 옷, 좋은 장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건데, 막 예민해져가지고 그냥 마귀알면 따로 없어요. 그냥 왜 건드려! 막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미 그거는 게임 끝나고 봐요. 그리고 수익도 잘 안 납니다. 주식은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단타로 돈 잘 버는데? 그건 잘하는 거예요. 너님은 정말 주식 투자 잘하시는 분입니다. 경력도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린이 분들은 그런 경력 자체가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 2021년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손해를 보고 이제 막 팔아서 2차전지 넘어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처음에 단기로 접근했어요. 말은 장기 투자라고 하지만 근데 점점 떨어지니까 난 장기 투자할래 하다가 지금 손실이 커진 상태에서 기분이 나쁜데 2차전지라는 새로운 테마가 나타나니까 그걸로 휙 하고 넘어간 거잖아요. 팔아먹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팔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익이 빨리빨리 나고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주식을 사면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거고 다시는 내려오지 않는 것이다. 어떤 초보자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단타를 하실 때는 정말로 많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많은 경력이 있은 다음에 주식 투자에 자신이 붙었을 때 그럴 때 하시는 거고요. 저도 단타 투자 잘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20년 됐거든요. 근데 저도 단타 투자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러면 뭐가 좋으냐? 여기까지 좀 길게 오래 왔네요. 네. 뭐가 좋으냐면 장기 투자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우리 삼성전자 해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했는데 지금 많이 피곤한 상태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한꺼번에 와장창 몰아놓고 몰빵 집어넣어놓고 잔뜩 집어넣어놓고 그냥 뭐 계속 기다리겠다. 이게 그냥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괜찮거든요. 근데 주가가 한 마이너스 30%, 40% 떨어지면 못 기다립니다. 그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재활용 쓰레기장에 TV가 나오고 멀쩡해 보이는 게 나오면 나 주워 가고 싶긴 한데, 네, 괜히 또 그럴까봐.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뭐 여기저기 깨부시는 거 얘기 나오고 맨날 싸우고. 자, 장기 투자하는 걸 처음에 접근할 때요, 비중을 잘 조절하시면 돼요.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적립식 투자가 여기서 나오는데 처음에 일단 조금을 사요.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사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그 상황을 보면서 추가 매수를 더 나가시면 되는데 떨어지면 사지 마세요. 이게 10,000원에 샀는데 8,000원까지 떨어졌어. 9,000원까지 떨어졌어. 뭐 아니면 7,000원까지 떨어졌어. 절대 사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뭐 우리가 조금 처음에 뭐 100만원어치 샀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없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큰일 나지 않습니다. 100만원 다 잃지도 않아요. 그래서 큰일 나지도 않거든요. 100만원 없다고 뭐 한강다리 찾아가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 넣어놨는데 그게 물렸어. 물려봤자 뭐 지가 얼마나 물리겠어요? 한 2, 30만원 물리겠죠. 그러니까 물려서 그냥 기다리세요. 계속 떨어져. 마이너스 반토막이 나든 뭐 70%가 빠지든 기다리세요. 조금만 가지고 기다리시되 주식은 반드시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상한 주식 산 거 아니면 반드시 반등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도 보세요. 21년도 고점 찍고 쭉쭉쭉 내려가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 시점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000원의 주식을 샀는데 밑에는 5,000원이죠. 그러면 내가 똑같이 이제 뭐 10,000원에 100만원어치 샀어요. 근데 5,000원에 내가 100만원어치 사면요, 주식을 2배 더 살 수 있습니다. 평단가가 확 내려가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는 다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점점점 올라가죠. 그때부터 다시 적립식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뭐 반대로 샀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은 올라가는 흐름을 보면서 추가 매수를 더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는 적립식 투자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와장창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뭐 돈 필요한 걸 그 뭐 월급이나 이런 데서 좀 빼잖아요. 그거 가지고 좀 더 사보고 그 다음에 또 더 사보고 이런 식으로 모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 적립식 투자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잘하고 난 이후에 투자에 자신감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단타를 좀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트 분석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면? 뭐 차트 분석 사실 별 볼 것도 없어요. 네. 왜냐면 차트를 보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고 차트를 꼭 봐라 이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 볼 거 없습니다. 차트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뭘까요? 제가 이 책에서 차트 기법 다 빼먹어도 여러분들 주식투자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왜 차트를 왜 안 봐도 되지? 차트 뭐 볼 것도 없다는 게 무슨 얘기지? 차트에서 뭐 보시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밖에 더 봅니까?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그만 보면 되거든요. 차트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 모양을 딱 보다 보면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냥 애들 데려다가 물어봐도 돼요. 자,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니?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니? 그럼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지. 올라가고 있는 거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얘기하겠죠. 그거예요, 그냥. 자, 근데 여기서 맥점이 있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이거는 뭔가 다른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계속 해오던 짓거리를 뭔가 다른 변곡점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남편이 갑자기 꽃을 사들고 와가지고 여보 너무 예뻐 당신을 너무 사랑해 붙잡아갖고 식탁에 앉혀놓으란 말이야. 너 이 새끼 무슨 사고 쳤냐? 무슨 사고 치셨어요? 뭔데 지금 꽃하고 이런 거 사오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돈 아니면 여자 문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미안한데 왜? 평상시와 다르다는 거거든요. 계속 내려가던 것은 적응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계속 내려가던 건데 이거를 내려가는 것을 멈추고 왜 올라가기 시작했나? 해보면요, 실적이 좋아지든 뭔가 사업을 준비하든 그런 게 있어요. 올라가던 것들은요,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멈췄어. 그리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해요. 뭐지? 왜 올라가던 게 내려가지? 이제는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다거나 고평가 논란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뭐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온다거나 뭐 그런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차트 분석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보긴 봐야 돼요. 왜냐면 올라가고 있나 내려가고 있나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막 늘렸다 줄였다 그러면서 뭐 각도 재고 막 캔들 뭐 개수 세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차트는 뭐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그런 어떤 방향을 찾는 그런 정도의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책을 보던 중에 네네. 고수와 하수의 차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재밌게 봤었는데 고수와 하수의 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하수는 자기가 하수인지 모르죠. 네. 뭐 초보자들도 자기가 초보인지 몰라요. 그리고 주식 처음에 매수했을 때 수익이 좀 나잖아요. 대부분 수익 좀 나실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주식을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알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와, 장난 아닙니다. 뭐, 먹을 거 막 사주고요. 야, 너 성취다 별거 없네? 막 그런 얘기야. 너 얼마 수익 났다고? 아, 나 별거 없네.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하수들은요, 일단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고, 꿈을 너무 많이 꿔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내가 주식을 샀는데 수익이 많이 났어요. 뭐 한 50% 날 수도 있고 100%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나오고 나면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100% 수익이 났을 때, 기분이 조금 나쁜데? 이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100% 수익 나면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아 너무 조금 샀잖아. 몰빵 칠걸. 그럼 막 욕을 하고 스스로 기분이 나빠져요. 100% 수익인데도. 그러면서 다음에 또 그런 그 급등주 업날을 찾게 돼요. 근데 초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어디 뉴스에서 듣든 아니면 어디에서 기동량으로 듣든 아니면 어디 증거사 리포트 참고했든 뭐 어떻게든지 간에 샀어.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좋게 나오면 거기를 맹목적으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또 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엔 몰빵 들어갑니다. 몰빵 들어가서 물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추천하는 사람이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더 사세요. 그러면 이 더 사라는 것에 대한 것도 사실은 기법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딱 그것만 생각해. 내려가면 더 사는 거야. 우리가 삼성전자 물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에서 샀는데 내려가면 더 사라. 그 내려가는 게 거기 위에서 조금 내려갈 때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이 내려가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때 사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마다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돈 다 떨어지면 돈 다 집어넣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빚내서 또 사고요. 그래서 또 사고 그러다가 돈이 딱 떨어져. 그럼 그럴 때 뭐가 나오죠? 공매도나 뭐 아니면 투매 이런 것들 유발시켜가지고 주가가 확 떨어지면 반대 매매로 다 털려버리죠. 초보 투자자분들은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너무 큰 수익을 노리고 하지 마세요. 일단 시장하고 주식하고 친해져야 되거든요. 차근차근하게 내가 주식을 모아가는 방법, 매매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큰 수익 같은 경우는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거는 내 좋은 주식을 쌓아놓고 있으면요, 얘는 올라가지 말래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만 잘 여러분들이 안배해 놓으시면 그런 것도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반면에 고수인 분들은요, 산전수전 다 겪었거든요. 지금은 주식을 살 때, 기다릴 때, 이런 걸 알고 있고요. 자기가 스스로 정해놓은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20%쯤 되면은 좀 꺾일 것 같아. 뭐, 그럴 때는 뭐 차트라든지 매물대, 뭐 저항대 이런 것도 다 참고하겠지만은, 요거는 여기까지 일단 보고 갈 거야. 그러면, 자, 10,000원부터 20,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정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막 흔들리더라도 절대 팔지 않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진행하는 게 고수들의 투자고, 또 대체적으로는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올라간 주식을 매수하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올라간 다음에. 왜냐면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또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수들은 그러지 않아요. 밑에서 사가지고 올라가길 기다립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올라간 주식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직 안 올라간 주식이 올라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뭐 이거는 반반이나 치고요. 자, 그럼 이미 올라간 주식이 올라갔을 때 수익을 더 많이 낼 확률이 높을까요? 아직 안 올라간 주식이 올라갔을 때 수익을 더 많이 낼 확률이 높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요.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입니다. 즉, 주가가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가는데 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1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15,000원까지 올라가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5,000원을 더 더해가지고 20,000원에 갈 확률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10,000원으로 떨어질 확률도 있겠죠. 하지만 10,000원에 있는 주식이 20,000원까지 간다. 근데 나는 10,000원에 산다. 그러면 올라갈 확률은 10,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지지선은 지금 10,000원에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굉장히 적게 되는 거죠.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입니다. 이 고수라는 것은요, 확률이 많은 쪽에 베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률이 60%이 정도만 돼도 돈을 번다고 했어요. 왜냐면 주식 투자는 손실 나봤자 진짜 뭐 손실이 많이 나가지고 마이너스 80% 이상 경험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보기 힘든 겁니다. 연속으로 상한가 나오는 것보다 더 보기 힘든 게 마이너스 80%, 90%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신기하대요.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잘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네 진짜 보기 힘든 거고요. 많이 나봤자 마이너스 30%, 40%, 50%그 정도 한도입니다. 근데 수익이 한번 나보세요. 수익은요. 수익 나면 50%, 뭐 60%가 아니에요. 100%, 500%, 1000%, 뭐 에코프로 같은 거 뭐 10,000%? 네, 그거 나오잖아요. 자, 비중을 똑같이 실었다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100만 원, 여기에 100만 원이에요. 근데 100만 원짜리가 반토막, 아니, 마이너스 80%가 났어. 2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100만 원짜리가 100배가 올라가가지고 1억이 돼버렸대요. 이거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승률이 어느 정도만 되더라도 올라가는 주식의 그 덩어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고수 투자자분들은요 밑에서 사가지고 승률이 높은 쪽에 베팅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올라가 있는 주식을 사서 조금 먹으려고 들어가지만 고수들은 시간을 조금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밑에서 사가지고 크게 먹으려고 준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봐야 될 어떤 지표라는 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뭐 일단 매매를 하려면 차트 분석은 해야 돼요. 아까는 뭐 간단하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만 참고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디까지는 우리가 초보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뭐 나도 주식 1년, 2년 했는데 뭐 나도 이제 뭐 차트 볼 줄 알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겠죠. 언제까지나 국영수만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자, 매매 기법, 매매 포지션을 좀 볼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즉,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제 차트를 통해서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뭐 주가가 이제 우리는 이제 딱 보면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 이 주식을 사야 되겠어.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일단은 매수 가격을 생각하기 전에 정말 이 주식을 왜 사야 되는가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적이나 재료나 이런 거 먼저 분석하겠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 마음에 들었어. 라고 해서 이 주식을 사야 되겠다. 돈 갖고 와. 라고 했을 때는 이미 분석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러면 안 돼요. 매수 타이밍이 나오더라도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 뭔가 악재가 준비되어 있어.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그냥 자본 잠식 들어가고 있어. 근데 그런 애들 가끔씩 있거든요. 주가 올려놓고 나서 갑자기 유상증을 때린다든지 갑자기 감자한다든지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전환사채 이런 거 나올 때도 주가 갑자기 올려놓고서 그렇게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가 차트만 봐서는 절대로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이미 차트상에서는 얘가 올라갈 준비를 끝낸 상태,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나 분석이 이미 끝난 상태 되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매매 시점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밑바닥에 붙어 있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바닥에 가까울수록 목표 주가는 멀리 있는 겁니다. 즉 현재 주가 그리고 아래쪽에 지지선, 위쪽엔 저항선이라는 게 있죠. 현재 주가가 아래쪽 지지선과 가까울수록 내가 먹을 게 많아요. 그리고 지지선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10,000원인데 지지선이 9,000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 리스크가 10%밖에 안 되겠죠. 마이너스 10% 정도. 왜냐면 10% 정도 빠지고 나면 지지가 돼서 올라올 테니까. 그리고 내가 위쪽으로 봤을 때 이게 20,000원까지 갈 주식이야. 그러면은 나는 100%의 수익률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100%의 승률과 마이너스 10%의 리스크. 그럼 베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주가가 지지선하고 멀리 가 있어요. 지지선이 한 9,000원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18,000원 정도 돼 있어요. 목표 주가는 20,000원이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만 원을 찍으면 기껏해야지 뭐 한 10%좀 먹겠죠? 한 10, 한 2, 3% 수익이 나올 텐데 재수없게 떨어져 버리면요. 지지선 9,000원까지 밀린단 말이에요. 그럼 18,000원짜리가 9,000원까지 밀리면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마이너스 50%짜리고 10% 먹으려고 마이너스 50%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차트상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지지선, 저항선, 그 다음에 현재 주가 상황, 그리고 지지선과 저항선을 결정하는 요소는 이동평균선. 저는 이동평균선을 많이는 쓰지 않아요. 5일선, 21선, 61선을 매매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중단기적이에요. 5일선은 일주일짜리죠. 그 다음에 21선은 한 달짜리, 61선은 1분기, 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매수한 사람들이 얼마에 가지고 있나 그걸 표현하는 건데, 단기적인 어떤 포지션을 우리가 좀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의 어떤 지금 심리 상태, 왜냐면 이 주식 지금 올라가니까 막 사야 되겠어 이런 상태를 봐야 되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 아래쪽에 주가가 위치해 있다고 한다면 최근에 5일 동안 매수한 사람은 다 물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더 떨어지게 되면 주식을 팔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지선이라는 역할을 이동평균에서 하고 있을 때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더 밀린다거나 투매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반면에 지지선 위쪽, 이동평균 위쪽에 있어요. 최근 5일 동안 또는 최근 한 달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물린 일이 없어. 그죠?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럼 안 팔죠. 왜냐면 수익도 얼마 안 났으니까. 그러니까 안 팔 거란 말이에요. 안 팔면 어떻게 돼요? 지지가 잘 된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나 매수 더 해볼까? 더 사겠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지지선을 보시면 되고요. 너무 멀리 있는 거는 보지 마세요. 뭐 200일선, 300일선 이런 것들은요. 지금 현재 주가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참고하시는 거고요. 매매 이용하실 때는 5일선, 21선, 61선 요 3개 정도만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냥 HDS 여러분 다운받아 갖고 딱 키면은 바로 그것부터 깔려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바로 나오니까 그냥 뭐 어렵게 뭐 세팅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저는 주식 그렇게 안 합니다. 뭐 누구는 막 이렇게 뭐 세팅하고 막 가격 조정하고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제공해 주는 대로 그걸 가지고 기본으로 쓰세요.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 다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할 때는 그런 지지선과 저항대, 그 다음에 현재 가격대가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는지 사실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다 끝난 겁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성투사라는 필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주식 전문가입니다. 제가 뭐 증권사 취직해서 지금까지 주식 밥을 먹어온 게 20년이 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네, 스타코믹스라는 책의 저자로 이 자리에 좀 나왔습니다.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뭐 요즘에 주식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뭐 돈 버는 쪽에 많이들 관심 가지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좀 책을 쓰기도 했는데 이 책과 함께 주식을 어떻게 하면 좀 풀어볼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눠보려고 네, 막 뛰어왔습니다. 네.